그 남자가 당신을 피하는 진짜 이유를 알면 아마 충격받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차갑게 굴고 눈을 마주치면 급하게 시선을 돌리는 남자. 그런 남자를 보면서 나를 싫어하는 건가 하고 오해한 적 있지 않나요? 사실 그건 좋아하니까 피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걸 연애 심리학에서는 호감 회피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호감 회피란 상대를 좋아하면서도 일부러 피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아할수록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말 좋아하는데 막상 행동은 정반대로 나오는 거죠. 본인도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다가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런 행동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면 남자의 진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감 회피 행동은 주로 연애 경험이 적은 남자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소심한 성격의 남자에게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감정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뇌는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좋아하는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싶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심리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호감 회피 행동의 구체적인 패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턴들을 알면 남자의 숨겨진 호감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호감 회피 행동은 일부러 차갑게 구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을 허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마음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감이 있으면 좋은 면만 보여줍니다. 잘 보이고 싶으니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죠. 하지만 마음을 허락한 상태가 되면 달라집니다. 자신의 부족한 면도 보여줘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갑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엄마한테 말투가 거칠어지는 남자와 비슷한 심리입니다. 엄마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장 편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여자에게 차갑게 구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편하다는 뜻이고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차가움은 무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약간 무뚝뚝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에는 다정했는데 요즘 좀 무뚝뚝해졌다 싶으면 주목하세요. 그게 호감 회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메시지에 이모티콘도 많이 쓰고 말도 길게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짧아지고 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만나면 항상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갑자기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싫어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남자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표현이 서툴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연애 경험이 적은 남자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일부러 차갑게 행동합니다. 본인은 티 안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친구들이 너 걔 좋아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런 모순된 행동이 바로 호감 회피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행동을 하는 남자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차가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행동을 보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감정이 더 커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는 겁니다. 그가 차갑게 굴어도 당신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그는 안심하게 되고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도 차갑게 대하면 그는 더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아, 역시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갑게 구는 남자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지 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호감의 표현이라는 걸 알면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실제로 이런 남자들은 다른 여자에게는 평범하게 대합니다. 오직 좋아하는 여자에게만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만약 그 남자가 당신에게만 유독 다르게 대한다면 주목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면서 당신에게만 차갑다면 호감 회피입니다. 이건 역설적이지만 당신이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당신 앞에서만 평정심을 잃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남자들은 차갑게 군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합니다. 다음에는 잘해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 반복 패턴도 호감 회피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차갑게 대했다가 갑자기 다정해졌다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불규칙한 패턴이 보인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됩니다. 두 번째 호감 회피 행동은 눈이 마주치면 바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눈은 입만큼이나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속담이 있죠.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눈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눈이 마주치는 순간 패닉 상태가 됩니다. 이러다 좋아하는 거 들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시선을 확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좋아하니까 또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눈이 마주치면 또 시선을 돌립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시선이 느껴져서 그쪽을 봤더니 눈을 피한다면요. 그건 호감 회피 행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꼭 체크해 두세요. 시선이라는 건 의식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을 계속 쳐다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시선이 느껴진다는 건 그만큼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회의 중에도 밥 먹을 때도 자꾸 봅니다. 본인은 들키지 않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느껴지죠. 시선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니까요. 그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면 황급히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남자는 시선을 돌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척합니다.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보는 척하거나요. 천장을 쳐다보거나 창밖을 보는 척합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행동도 호감 회피의 신호입니다. 진짜 관심 없었다면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행동할 이유가 없거든요. 들킨 것 같아서 당황한 거예요. 이런 남자의 심리를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좋아하는 여자를 볼 때 남자의 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높아집니다. 좋아한다는 게 들키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특히 같은 학교나 직장에 있는 경우에 이 걱정이 더 큽니다. 매일 봐야 하는 사이인데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싶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눈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면 자꾸 보게 되는 건 본능입니다. 이걸 의지로 컨트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들키면 급하게 피하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는 남자 중에는 말 걸어주길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말 걸 용기가 없으니까요. 시선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너 보고 있어. 이런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시선이 느껴진다면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가면 그 남자는 속으로 정말 기뻐할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환호하고 있을 거예요. 시선 회피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 남자가 있는 곳에서 일부러 시선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그 남자의 반응을 관찰해보세요. 눈이 마주쳤을 때 0.5초 이내에 시선을 돌리면 호감 회피입니다.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은 눈이 마주쳐도 별 반응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는 사람은 들킨 것 같아서 빠르게 피합니다. 이 반응 속도의 차이를 잘 관찰해 보세요. 또한 시선을 돌린 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귀가 빨개지거나 표정이 굳어지면 거의 확실합니다. 목을 만지거나 머리를 쓸어 올리는 등 불안한 제스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신체 언어까지 함께 관찰하면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감 회피 행동은 메시지로는 잘 대화하면서 실제로는 말을 안 거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개인적인 공간이고 본심이 나오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의 시선도 없고 천천히 생각해서 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메시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이모티콘도 사용하고 대화를 길게 이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더더욱 말을 안 겁니다. 긴장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겁니다. 이것도 소심한 남자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메시지에서는 재밌고 유머러스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조용한 사람이 있죠. 그런 남자가 당신 앞에서 특히 더 조용하다면 호감 회피입니다. 메시지와 실제 태도의 갭이 크면 클수록 감정도 큰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메시지에서는 편하게 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런 남자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 당신이 먼저 가볍게 인사해 보세요. 어제 메시지에서 한 이야기 재밌었어. 이런 식으로요. 메시지 대화를 실제 대화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나눈 이야기라는 공통 소재가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나아질 겁니다.
이런 남자는 한번 편해지면 실제로도 잘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벽을 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 벽을 당신이 먼저 넘어주면 그 남자도 따라옵니다. 메시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실제로 조용한 건 긴장 때문이지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메시지에서의 그 남자를 진짜 그 남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실제로 만났을 때 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도 편해지면 메시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한 이런 남자에게는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더 긴장하니까요. 둘만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둘만 있어도 긴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낫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나면 긴장이 좀 풀리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실제 대화의 경험을 쌓아가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가는 게 이런 남자와는 더 잘 맞습니다. 네 번째 호감 회피 행동은 함께 있을 때 웃음이 적은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니까 웃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오히려 표정이 굳어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긴장해서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긴장하면 얼굴 근육이 굳어지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웃었을 때 표정이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면 기분 나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이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부러 무표정하게 있거나 진지한 척하는 겁니다. 쿨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웃으면 약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감이 부족한 남자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웃는 얼굴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좀 안쓰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기는 행동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웃거든요.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못 웃는 거예요. 이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잘 웃는지 관찰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는 편하게 웃는데 당신 앞에서만 안 웃는다면요. 그건 호감 회피가 거의 확실합니다.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런 남자와 있을 때 분위기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웃음이 없으니까 재미없어 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다만 그걸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가벼운 농담을 던져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남자가 조금이라도 미소를 지으면 큰 진전입니다. 처음에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점점 더 편해지면 활짝 웃는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그때의 그 웃음은 정말 진심 어린 웃음일 거예요. 긴장의 벽을 넘고 보여주는 웃음이니까요. 그 순간을 기다려주세요.
분명 올 테니까요. 5번째 호감 회피 행동은 둘만 있게 되면 자리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강해지면 긴장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특히 둘만 있는 상황에서는 숨을 곳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도 분산이 되는데 둘만 있으면 오롯이 집중됩니다. 그 긴장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색한 침묵이 두려운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멋없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 잠깐 갈 데 있어 하고 자리를 뜹니다. 또는 갑자기 핸드폰을 보면서 전화 왔다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호감 회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싫은 사람이라면 애초에 둘만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거리를 두거든요. 하지만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피하면서도 가까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는 있는데 둘만 남으면 피하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이런 남자를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갑자기 둘만 남으면 부담스러워하니까요. 그룹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둘만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자연스럽게 둘이 대화하는 상황이요. 이렇게 하면 갑작스럽지 않아서 부담이 덜합니다. 또한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긴장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거나 전시회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시선이 분산됩니다. 계속 마주 볼 필요가 없으니 긴장이 덜하거든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남자도 좀 더 편해질 겁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편해집니다. 한번 둘만 있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편해져요. 첫 번째 성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첫 만남의 환경을 잘 설정해 주세요. 6번째 호감 회피 행동은 눈치챘어도 인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치거나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분명 봤는데 인사를 안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인사를 하면 그 뒤에 대화가 이어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면 잘 지냈어 같은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 대화가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인사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뒤가 문제인 겁니다. 또한 무시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싶은 심리도 있습니다. 일부러 모른 척하면 상대가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연애에 서투른 남자가 쓰는 전략이에요. 본인도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 건 압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에게는 당신이 먼저 인사해 주세요. 밝게 안녕하고 인사하면 그 남자는 속으로 정말 기뻐할 겁니다. 겉으로는 안녕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나한테 먼저 인사해줬다 하고 행복해할 겁니다. 반대로 당신도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자는 역시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고 불안해집니다. 호감이 있다면 먼저 인사해주는 작은 행동이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남자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하는 안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이 쌓이면 그 남자도 서서히 먼저 인사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분명 변화가 올 겁니다.
작은 인사 하나가 관계를 크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 6가지 호감 회피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이 행동들의 공통점은 좋아하니까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심 없어 보이거나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정반대인 거예요.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먼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정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아예 다가가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가가지 않으면 거절도 당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일종의 자기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마음이 다치는 것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인 거죠. 두 번째로 자신감 부족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을 좋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격지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멋있거나 예쁘거나 능력이 뛰어나면 더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다가가지 못하고 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연애 경험 부족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거나 경험이 적으면 모든 게 낯설고 어렵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변 시선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 주변에 들키면 놀림받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특히 학교나 직장에서는 이런 걱정이 큽니다. 걔 좋아하나 봐 하고 소문나면 어쩌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무관심한 척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관계가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고백하면 어색해질 수 있잖아요. 친구로서 편한 관계가 깨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이대로 좋아하면서 곁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합쳐져서 호감 회피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이해하려면 남자의 복잡한 심리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소심하다 겁이 많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는 당신을 향한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표현을 못할 뿐이지 마음은 진심인 거예요. 이제 호감 회피와 진짜 싫어서 피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피하는 행동이라도 이유는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좋아서 피하는 건지 싫어서 피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행동 후에 애프터케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피한 후에 미안해합니다. 차갑게 대한 후에 나중에 다시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무시한 후에 메시지로 안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한 행동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싫어서 피하는 남자는 다릅니다. 피한 후에 아무런 후속 행동이 없습니다. 차갑게 대한 후에도 계속 차갑습니다. 다정해지는 순간이 전혀 없어요. 메시지도 보내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거리를 유지합니다. 또 하나의 구별 포인트는 그 행동에 우호적인 느낌이 있는지입니다. 호감 회피에는 어딘가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차갑게 대하면서도 당신이 곤란한 상황이면 도와줍니다. 무뚝뚝하게 대하면서도 당신의 이야기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싫어하는 경우에는 이런 따뜻함이 전혀 없습니다. 도움을 줄 이유도 없고 이야기를 기억할 이유도 없어요.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잘 관찰하면 호감 회피인지 진짜 기피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가 인사를 안 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나중에 메시지로 오늘 봤는데 인사 못해서 미안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는 다음에 만났을 때 평소보다 더 밝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 피한 것에 대한 보상 행동입니다. 하지만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인사를 안 한 것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다음에 보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무시합니다. 이 패턴의 차이를 잘 기억해 두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가 둘만 남은 상황에서 도망쳤다고 합시다. 하지만 나중에 그 상황을 만회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에게 말을 걸거나요. 그룹 대화에서 당신의 편을 들어주거나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도망친 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만회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차이점을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한 후에 보완 행동이 있으면 호감 회피입니다. 피한 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기피입니다. 이 간단한 기준만 기억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남자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호감 회피의 근본 원인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운 거고 관계가 깨질까봐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해주면 호감 회피 행동이 줄어듭니다. 안심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당신의 호감을 은근히 보여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좋아해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더 도망갈 수 있거든요. 대신 작은 호의를 통해 당신이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전해주세요. 예를 들어 먼저 인사하기 먼저 말 걸기 작은 칭찬해주기 이런 거예요. 오늘 옷 잘 어울린다 한마디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 남자는 서서히 안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구나 하고요. 그리고 조금씩 용기를 내서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신호를 보내주세요. 두 번째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긴장되는 상황을 피하고 편한 분위기에서 만나는 게 좋습니다. 격식 있는 레스토랑보다는 편한 카페가 좋아요. 조용한 곳보다는 적당히 소리가 있는 곳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조용하면 침묵이 부담스럽거든요. 적당한 배경 소음이 있으면 침묵도 덜 어색합니다. 또한 활동 중심의 만남도 좋아요. 앞서 말했듯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보다 함께 뭔가를 하는 게 낫습니다. 같이 전시회를 보거나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거나요. 이런 활동은 대화의 소재도 자연스럽게 제공해줍니다. 뭘 말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남자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그 주제로 대화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말이 많아집니다.
긴장하는 남자도 좋아하는 주제가 나오면 편하게 이야기해요.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라면 게임 이야기를 해보세요.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 이야기를 해보세요. 음악을 좋아하면 최근에 들은 좋은 노래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편한 주제로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친밀감이 쌓이면 다른 주제로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 남자의 페이스를 존중해 주세요. 빨리 진전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급하면 안 됩니다.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자기만의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부담을 느끼고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다가갔을 때 그 남자가 한 발짝 물러서면요. 당신도 잠시 멈춰주세요. 그리고 그 남자가 다시 한 발짝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런 밀당이 아니라 상대의 컴포트 존을 존중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급하게 되는 관계보다 천천히 쌓아가는 관계가 더 단단합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의 약점도 보여주세요.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자기의 약점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약점을 보여주면 남자도 안심합니다. 아, 이 사람도 완벽하지 않구나. 나도 약점을 보여도 되겠다. 이렇게요.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하고 자격지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당신의 서툰 모습도 보여주세요. 나 사실 방향치하하거나 나 요리 진짜 못해 같은 거요. 이런 소소한 약점을 공유하면 심리적 거리가 좁혀집니다. 그 남자도 자기 약점을 보여줘도 괜찮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상호적인 자기 개방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로 비언어적 소통을 활용하세요. 말로 하는 것보다 비언어적 신호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 편안한 눈맞춤, 적절한 거리감 이런 것들이요. 당신이 편안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대하면 남자도 편안해집니다. 긴장한 표정이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남자도 더 긴장해요. 당신의 에너지가 그 남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최대한 편안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해 주세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가끔 눈을 맞춰주고 리액션을 잘 해주고요.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이 그 남자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일곱 번째로 메시지를 적극 활용하세요. 앞서 말했듯이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메시지에서 더 편합니다. 그러니 메시지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미있는 사진을 보내거나 일상을 공유하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메시지에서 친밀감을 쌓으면 실제로 만났을 때도 덜 어색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유대감이 오프라인으로 전이되는 거예요. 다만 메시지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메시지는 보조 수단이고 결국 실제 만남이 중요합니다. 메시지에서 쌓은 유대감을 실제 만남으로 연결시키세요. 이런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내심과 이해심입니다. 이 남자가 일부러 당신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좋아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그 남자의 벽을 천천히 허물어 줄 겁니다. 이제 호감 회피 행동의 또 다른 측면도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호감 회피가 있습니다. 좀 더 미묘한 형태의 행동들이에요.
7번째 호감 회피 행동은 다른 여자 이야기를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는 남자가 있어요. 누나가 이런 걸 추천해줬어 하거나 여자 동기가 이런 말을 했는데 같은 거요. 이건 질투심을 유발해서 반응을 보려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아무렇지 않으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하고 판단하려는 거죠. 반대로 당신이 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면 혹시 나를 좋아하나 하고 기대합니다. 이건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연애에 서투른 남자가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직접적으로 좋아하냐고 물어볼 용기가 없으니까요. 간접적으로 확인하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보인다면 그 남자는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그 남자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물론 이런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호감의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8번째 호감 회피 행동은 당신의 앞에서 유독 말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수다스러운 남자인데 당신 앞에서만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과 있을 때는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 메이커인데요. 당신이 나타나면 갑자기 입을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은데 당신 앞에서는 실수하기 싫은 거예요. 잘못 말했다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안 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말을 안 하면 실수할 일도 없으니까요. 이건 좀 극단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긴장하는 남자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남자와는 1대1로 만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룹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니까 더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둘만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둘만 있어도 긴장하겠지만 점차 편해질 겁니다. 9번째 호감 회피 행동은 당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SNS를 자주 확인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합니다. 하지만 직접 만났을 때는 모르는 척해요. 아, 그거 몰랐어 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놀란 척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스토커처럼 보일까봐 걱정하거든요. 관심 있다는 게 너무 티가 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실수로 알고 있는 걸 말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거 SNS에 올렸지 같은 말을 무심코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차 싶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 남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당신의 일상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10번째 호감 회피 행동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정보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직접 물어보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주변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걔 요즘 뭐 해 하거나 걔 남자친구 있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관심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 주변에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당신 앞에서는 관심 없는 척합니다. 이 모순이 바로 호감 회피의 핵심이에요. 마음과 행동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 공통 친구를 통해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주목하세요.
걔가 너에 대해 물어봤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남자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만 직접 다가갈 용기가 없어서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당신이 먼저 신호를 보내주면 관계가 진전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해 볼게요. 이런 남자들의 내면에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접근을 하느니 접근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완벽주의자의 함정이에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태도가 연애에도 적용되는 거죠. 하지만 연애에서 완벽함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모습이 매력적일 수 있어요. 서툰 모습, 긴장하는 모습, 어색한 모습 이런 게 오히려 사랑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 남자가 그걸 알게 되면 좀 더 편해질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자라온 환경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 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돼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란 경우예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남자에게는 안전한 감정 표현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당신이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준다는 걸 느끼면 서서히 마음을 열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런 남자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거절의 경험이 많았거나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좋아해 준다는 것 자체를 못 믿는 겁니다. 설마 나를 좋아하겠어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런 남자에게는 꾸준한 관심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면 서서히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고 믿게 됩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한번 믿음이 생기면 정말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한번 마음을 열면 정말 헌신적이거든요.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림이 힘들 수 있지만 결과는 분명 좋을 겁니다. 네 번째로 이런 남자들은 생각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버싱킹하는 타입인 거예요. 한 가지 행동을 하기 전에 수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돌립니다. 내가 인사하면 상대가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같은 거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수천 번 고백했는데 현실에서는 한 번도 못한 거죠. 이런 남자에게는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하는 거예요. 계획된 만남보다는 우연한 만남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치면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거든요. 이제 호감 회피 행동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들을 살펴볼게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는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주변에 다른 사람이 많을 때 호감 회피가 심해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변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공통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더 심합니다. 걔 좋아하지 같은 놀림을 받을까봐 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는 더 차갑게 대하거나 더 무관심한 척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적은 자리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차이를 관찰하면 호감 회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이 갑자기 커졌을 때 호감 회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특별히 예뻐 보이는 날에요.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거나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옷을 입었을 때요. 그런 날에는 남자의 감정이 급격히 커지면서 더 피하게 됩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날에 남자가 유독 이상하게 행동한다면 당신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순간에 호감 회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졸업식이나 이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마지막으로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피하는 거예요.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행동을 멈추게 하는 거죠. 이런 중요한 순간에 피하는 건 그만큼 감정이 크다는 뜻입니다. 사소한 감정이었다면 그런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네 번째로 다른 남자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일 때도 호감 회피가 나타납니다. 다른 남자가 당신에게 잘하면 질투심이 생기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차갑게 행동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갑자기 더 차가워졌다면 질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굳어지거나 분위기가 달라지면요. 그건 그 남자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고백의 기회가 왔을 때도 호감 회피가 심해집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게 느껴질 때요. 이때 한마디만 하면 되는 순간에 오히려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여기서 고백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그 무게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피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위해서는 당신이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좋아 같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그 남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호감 회피 행동을 경험한 여성들의 입장도 생각해 볼게요. 호감 회피를 당하는 여성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으니까요. 어떤 때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무시하고요. 이런 불일치한 행동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질문을 매일 하게 됩니다. 친구한테 물어봐도 글쎄 모르겠다 이런 답밖에 못 들어요. 왜냐하면 호감 회피 행동은 정말 구별하기 어려우니까요. 외부에서 봐도 좋아서 피하는 건지 싫어서 피하는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어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를 반복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남자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남자가 표현을 못할 뿐 당신에 대한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호감 회피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꾸준히 신호를 보내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줬는데도 변화가 없다면요.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호감 회피인 건지 아니면 진짜 관심이 없는 건지요. 무한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도 소중하니까요. 적절한 시점에 판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호감 회피와 관계없이 소통이 안 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연애에서 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호감 회피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소통이 어렵다면 시작된 후에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호감 회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동시에 건강한 관계의 기준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요. 이제 호감 회피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도 풀어볼게요. 첫 번째 오해는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모두 소심하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평소에는 자신감 있고 활발한 남자도 호감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갑자기 소심해지는 거예요. 평소 성격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의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십도 있고 사회성도 좋은 남자가 특정 여자 앞에서만 어버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 걔가 왜 저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좋아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호감 회피를 하면 절대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도 때때로 다가옵니다. 완전히 100% 피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용기를 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가왔다가 또 도망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 오히려 호감 회피의 특징입니다. 완전히 피하기만 하는 건 호감 회피가 아닐 수 있어요. 세 번째 오해는 나이가 많으면 호감 회피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호감 회피는 나타날 수 있어요. 30대, 40대에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남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연애가 자동으로 능숙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특히 그동안 연애 경험이 적었던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서투릅니다. 네 번째 오해는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는 연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호감 회피는 연애 초기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관계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안심하게 되면 피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남자들은 관계가 안정되면 정말 다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표현 못했던 만큼 나중에 더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라고 해서 연애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초기에 어색함만 넘기면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호감 회피를 예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감 회피를 이해하는 것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하되 당신이 불편하다면 그건 말해도 돼요. 상대가 계속 피하는 행동으로 당신이 상처받는다면요. 그건 상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피할 때 좀 속상해 이렇게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눠야 합니다. 호감 회피를 이해한다고 해서 무한정 참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실제 생활에서 호감 회피를 경험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 남자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세요.
일주일 정도 그 남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언제 피하고 언제 다가오는지 패턴을 찾아보세요. 피한 후에 보완 행동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당신에게만 다르게 행동하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지 비교해 보세요. 이런 관찰을 통해 호감 회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호감 회피가 확실하다면 앞서 말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먼저 다가가기 편안한 환경 만들기, 작은 호의 보여주기 이런 거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좀 더 관찰하거나 공통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감정도 돌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호감 회피 때문에 당신이 지치거나 상처받고 있다면요.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건강해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호감 회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호감 회피는 좋아하면서도 피하는 모순된 행동입니다. 주로 연애 경험이 적거나 소심한 남자에게서 나타납니다. 차갑게 대하기, 시선 피하기, 메시지와 실제 태도의 차이, 웃음이 적어지기, 자리를 피하기, 인사를 안 하기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행동의 근본 원인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부족, 연애 경험 부족입니다. 호감 회피와 진짜 깊이를 구별하는 핵심은 행동 후 보완 행동의 유무입니다.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와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안심시키기, 편안한 환경 만들기, 먼저 다가가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한정 기다릴 필요는 없고 당신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남자의 호감 회피 행동을 이해하면 숨겨진 호감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신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변에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남자의 차가움 뒤에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표현을 못할 뿐 마음은 진심인 남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진심을 발견하는 건 당신의 세심한 관찰에 달려 있습니다. 호감 회피라는 걸 알게 된 지금 당신의 관점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싫어하나 봐 하고 포기했던 남자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피하는 행동이 호감 회피인 건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적어도 이 가능성을 열어두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애는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면 행동의 표면만 봐서는 안 돼요.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호감 회피는 바로 그 숨겨진 심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차갑고 무관심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간극을 이해하는 것이 연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내용을 통해 남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벽이든 넘을 수 있어요? 호감 회피라는 벽도 분명히 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그 남자의 차가운 벽을 녹여줄 거예요. 응원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호감 회피는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건 성별을 떠난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남자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요.
남자의 호감 회피가 더 눈에 띄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피하면 그래 여자니까 수줍은 거겠지 하고 넘어가지만요. 남자가 피하면 나를 싫어하나 봐 하고 오해하기 쉽거든요. 이런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호감 회피는 문화적 요인도 있어요.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 문화에서는 호감 회피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의 보수적인 문화에서는 더 많이 나타나요. 한국도 감정 표현에 있어서 보수적인 편이라 호감 회피가 많이 나타나는 문화권이에요. 특히 남자는 강해야 한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약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한국 남자들에게 호감 회피가 더 흔할 수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약해 보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무관심한 척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이런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 남자의 행동을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NS 시대의 호감 회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은 SNS를 통한 소통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호감 회피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것도 호감 회피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는 좋아요를 누르면서 당신 것만 안 누르는 거예요. 좋아요를 누르면 의식하고 있다는 게 티가 날까봐 안 누르는 겁니다. 하지만 게시물은 다 봅니다. 내용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만 표시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또한 스토리를 보면서도 안 본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리를 보면 조회 목록에 이름이 뜨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안 보는 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통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의 호감 회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SNS에서의 행동도 함께 관찰하면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감 회피를 극복한 커플들의 이야기도 공유할게요. 많은 커플들이 처음에는 호감 회피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는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과 어려움을 함께 넘긴 경험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요. 쉽게 시작된 관계보다 어렵게 시작된 관계가 더 오래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호감 회피를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함께 벽을 넘는 경험이 관계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 어려움이 나중에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넌 왜 그렇게 피했어 하면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 지금 조금만 더 노력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과 이해입니다. 호감 회피를 하는 남자든 적극적인 남자든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관계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시작은 상대의 행동 뒤에 있는 심리를 읽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호감 회피 행동이 바로 그 예시예요. 표면적인 행동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리를 이해하면 다른 세계가 보여요. 당신이 이 이해를 바탕으로 더 풍부한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연습으로 길러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능력은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감 회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알수록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호감 회피라는 작은 벽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 벽 너머에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진심을 발견하는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